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아우디 S8입니다. S8은 아우디의 기함인 A8의 고성능 버전이죠. 아우디는 다양한 S와 RS, S라인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S8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 중 하나죠. 독일 회사들의 고성능 버전은 판매 볼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인지도가 꽤 높습니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리딩하는 역할도 하고요. 아우디 S8은 1996년에 데뷔를 했고요. 작년에 데뷔한 현행 모델은 4리터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하고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하이브리드로 분류가 됩니다. 현행 모델이 기존과 다른 거는 휠 베이스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 거고요. 북미와 우리나라에서는 롱 휠베이스 모델만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 차명도 S8L TFSI죠. 국내에는 올해 7월에 출시가 됐고요. 가격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경쟁 모델로는 AMG S63 포매틱, M760i, 파나메라 터보 등이 있습니다. 독일 고성능 버전의 특징 중 하나는 작은 디자인 변화로 큰 시각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인데 이 S8도 그렇습니다. A8에 비하면 뭔가 강해 보이죠. 그릴 같은 부분은 검게 처리를 해서 좀 더 강인한 모습을 완성을 했고요. 아우디 로고 한쪽에는 조그맣게 S8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최상위 모델답게 헤드램프는 레이저 라이트 HD 매트릭스 LED가 기본입니다. 이 레이저 라이트가 실제 기능성도 좋긴 하지만 디자인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약간 푸른빛이 돌아서 멀리서 봐도 좀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이고요. 아우디 라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 등의 디자인이 아주 그렇게 화려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기본이 되는 A8의 롱 휠 베이스는 굉장히 큰 차잖아요. 근데 전면에서 보면은 그 실제 차 사이즈 대비해서 차의 그 부피감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진 않습니다. 근데 측면으로 돌아가면은 차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기함의 롱 휠베이스 버전답게 굉장히 길쭉하고 프런트 오버행도 꽤 짧게 설정을 했어요. 대부분의 신차처럼 차체 사이즈는 기존 대비 늘어났고요.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S63 롱 휠베이스와 비교를 해보면은 전장은 거의 비슷하고요. 전폭은 더 넓습니다. 반면에 휠베이스는 조금 짧습니다. 차문을 열면은 바닥에 엔트리 조명이 비추는데 이 S로고가 유난히 크고 좀 진합니다. 뒤는 앞보다 더 넓고 낮아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요즘에 많은 신차들이 테일램프가 가로로 쭉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전폭이 더 넓어 보이게 하는데 이 S8도 그렇습니다. S8은 테일램프도 OLED가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도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S8 배지는 그릴과 트렁크 두 곳에 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유럽의 많은 브랜드들, 특히 아우디가 머플러 장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S8은 머플러 장식은 아닙니다. 양쪽으로 두 개씩 뽑아져 나온 머플러 때문에 그 뒷모습에서 좀 힘이 느껴지죠.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 아시메트릭 3, 사이즈는 265에 35R 21입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까지 두 가지고요. S8은 저 캘리퍼도 다르죠. 예, 실내의 기본 디자인은 다른 아우디와 비슷합니다. 근데 베이스 모델이 기함인 A8이고 이 차는 고성능 버전인 S8이잖아요. 그래서 실내의 장식이 좀 더 스포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 센터 패시아 주변에 카본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카본이 분산돼서 적용돼서 그렇지 실제 실내의 적용 범위는 꽤 넓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잡이 밑에 쪽에도 이 카본이 적용이 됐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내의 분위기는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좀 중후한 쪽에 가깝습니다.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시보드 양쪽에 있는 스피커인데 시동을 켜면은 위쪽으로 싹 올라와요. 그래서 실제적인 오디오 성능뿐만 아니라 좀 시각적으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스피커의 그 디자인도 특징적이고요. 실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송풍구인데 이 송풍구에 커버가 있어요.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공조장치를 켜면은 이 커버가 열리고요. 이게 단순히 커버만 열리는 게 아니라 커버가 열리고 그 송풍구 자체도 좀 움직여요.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하면 좀 특이하죠. 그리고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송풍구 커버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그 양쪽 두 개에도 같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차와 다른 부분이 또 있는데 이 터치 버튼으로 송풍구의 그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총 4단계고요. 이거 끄는 거죠. 보통 다른 차들은 그 다이얼로 바람 세기를 조금씩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디지털로 처리를 하니까 뭔가 아우디스러운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다른 아우디와 같은 듀얼 컨셉이고요. 이 차의 가격이라든가 기함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위에 있는 모니터의 그 사이즈가 좀 작은 느낌이 있죠. 이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그래픽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터치인데 다른 아우디들처럼 그냥 터치가 아니라 물리 버튼처럼 이렇게 약간 눌러야 돼요. 이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주행과 관련된 큰 메뉴가 나오고요. 이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과 자동 다이내믹 드라이브 모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드라이브 모드는 그 밑에 있는 그 버튼을 눌러서도 할 수가 있고요.
효율과 자동 다이내믹 운전사가 있는데, 이 운전사가 계기판에는 이제 컨버트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행과 서스펜션, 스티어링, 엔진 사운드까지 총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도 승차감과 균형, 스포츠 3개, 스티어링도 승차감과 균형, 스포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엔진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자동, 존재인데 요거는 좀 이렇게 번역이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고를 오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정보로 들어가면은 액티브 서스펜션이 나오는데, 액티브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도로 요철 감지를 끄기와 약, 강,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수평도 있고. 그리고 시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 세부적으로 그 세밀하게 그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있고요.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원형과 스트레치, 이완, 웨이브 이런 메뉴가 있고, 강도 같은 경우에도 총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통풍 균형에서는 그러니까 등받이와 이 방석에 나오는 그 바람의 세기를 여기서 밸런스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명 및 시야에서 실내 등으로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 메뉴가 나오는데, 다른 아우디들처럼 이 무드 조명이 굉장히 화려해요. 기본적으로 그 아래급 모델과 그 무드 조명의 색상의 그 예쁨 정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는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에도 좀 더 길게 들어갔고요. 천장과 그 오버헤드 콘솔 쪽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기암답게 꽤 넓은 거죠. 무드 조명의 색상은 컨투어와 메리타임, 솔라, 임펄스, 비전, 카리브해 등이 있고요. 여기서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표면과 라인 등을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 같은 경우에도 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색상 누르면은 앞쪽에 있던 색상보다 더 많은 색상이 나오죠. 총 30가지입니다. 그리고 발밑에 조명도 별도로 끌 수가 있고요. 약간 의아한 거는 그 아래급 모델은 그 대시보드에 그 콰트로에도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콰트로에는 조명이 또 안 들어와요. 지금은 서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능성은 되게 좋지만 그 화질 자체가 좀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흐릿하죠. 그리고 이 상단부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자체는 좋아요. 이쪽이 기본 2분할이고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 여기서 3D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차 전체의 사방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차 같은 차 주정차 할 때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앵글로 차 전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 화면을 그래픽 또는 카메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전후방의 그 볼륨도 저중고 3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에서 뒤로 바꾸면은 약 10km가 될 때까지 그 전방 카메라가 유지가 되고요. 후진 상태에서 뒤에 물체가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의 액정은 주로 공조장치인데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되게 큽니다. 오히려 위에 있는 모니터보다 더 잘 보여요. 위치는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쪽 화면은 다 터치로 작동을 하고요. 그 그림이나 그 폰트가 커서 좀 직관적이에요. 이 상단에 있는 거는 그 뒷유리 블라인드 전동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상단 모니터에 그 추가적인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는 이 밑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 게 좀 더 직접적이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 메뉴로 곧장 이동을 하는데, 최대 누르면은 여기서 이 차가 갖고 있는 그런 ADS 기능이 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자식 기어 레버는 좀 짧고 뭉툭한 디자인이죠. 이 상단에 이 카본이 적용이 돼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AA과 비교하면은 그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좀 덜 쓰인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이그로시의 그 사용 그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모니터 주변부터 이 센터 패시아, 기어 레버 주변까지 좀 전체적으로 이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 대비해서 좀 작은 편이죠. 정확히는 이 양쪽에 그 폭은 넓은데 이게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얕아요. 그래서 물건을 좀 이렇게 많이 집어넣기는 좀 애매한 그런 공간이죠. 이거는 지금 무선 충전 패드고요. 그리고 컵홀더를 2개 사용을 했을 때 좀 핸드폰을 수납할 공간이 좀 마땅치 않긴 합니다. 운전대의 형상은 거의 원형이고요. SA 정도 되면은 뭔가 디커 스타일이 쓰일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S 로고만 제외를 하면은 운전대의 디자인은 좀 평범해요. 그리고 스포크 양쪽에 있는 그 버튼의 인터페이스는 다른 아우디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운전대는 조절도 모두 전동식이고요. 디지털 계기판의 사이즈는 다른 아우디와 동일합니다. 근데 디자인은 조금 다르죠. 가운데에 커다랗게 타코미터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계보다 타코미터가 조금 더 강조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뷰를 누르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고요. 그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이 가운데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확대와 축소도 가능해요. 그리고 스포크에 있는 OK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랩 타임, 랩 통계, 화면 어두워짐도 있고요. 모니터의 버추얼 콕핏으로 들어가면은 계기판 디자인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게 S 모드고요. 이게 스포츠입니다. 다른 아우디처럼 계기판 변경할 때 지금 변경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나 시인성이 썩 좋은 편 아닙니다. 폰트의 크기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속도계와 ACC 등이 있습니다. S8은 스포츠 시트가 기본인데 앉아보면은 스포츠라기보다는 좀 컴포트 시트에 더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기가 넉넉한 것은 물론 쿠션도 좀 부드러워요. 하체처럼. 그리고 스포츠 시트면은 보통 좌우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기능성은 좀 약한 대신에 착좌감 자체가 좋습니다. 반면에 스포츠 시트답게 그 시트의 그 포지션은 굉장히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가고요. 가장 낮추면은 거의 푹 잠기는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이 나옵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이 도어 트림에 적용된 소재도 꽤 좋습니다. 다른 실내처럼 상단에는 카본이 적용이 됐고요. 윈도우 버튼이 있는 부분은 좀 낮은 편이에요. 시트 포지션이 나아서 그런지 도어 포켓과 손과의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 도어 포켓은 보는 것과는 달리 그 왼쪽으로 좀 더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는 것보다는 용량이 더 커요. S8의 베이스 모델의 A8은 쇼퍼 드리븐에 좀 더 가깝죠. 특히 롱 휠 베이스는. 그래서 1열보다 그 2열의 도어가 더 넓고요. 당연히 더 크게 열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로 들어가는 그 입구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롱 휠 베이스 버전이니까 2열의 레그룸은 그야말로 넉넉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릎과 앞뒤 사이에 주먹이 4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을 쭉 뻗는 것은 물론 발을 꼬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기본 포지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열의 등받이 각도는 꽤 서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독일 차들처럼. 근데 2열 시트는 방석과 등받이를 슬라이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눕혔을 경우에는 꽤 편한 자세가 나오는데 이 차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그 등받이 각도가 좀 더 뒤로 넘어가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참고로 2열 시트는 헤드레스트의 조절도 모두 전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열의 무릎 공간은 매우 넉넉하고요. 발을 쭉 뻗어야지 그 1열 시트 밑에 닿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릎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떨어져 있네요. 이게 제가 부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어서 2열은 2인승이고요. 여기에는 12V와 220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의 송풍구 역시도 이렇게 바람 세기를 이렇게 터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2열의 암레스트는 꽤 넓은데 일단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1열과 그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는 2열 시트의 슬라이딩과 공조양치, 모니터 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 모양의 버튼으로 2열 시트의 높낮이 조절이나 슬라이딩, 헤드레스트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인데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액정을 통해서는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통풍도 있고요. 3단계로 보시는 것처럼 1열보다 이제 크기는 좀 작지만 딱 사용하기 인터페이스가 되게 직관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장치와 사운드, 그러니까 운전과 관련되지 않은 주요 메뉴는 여기서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컨트롤 패널은 탈착도 가능해요.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죠. 딱 떼내면은 진짜 딱 그 핸드폰 사이즈? 그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2열에는 양쪽에 모니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키면은 일단 그 메뉴보다는 이 모니터 있잖아요. 이게 그 1열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으로 치면은 이 표면이 약간 좀 무광 같은 그런 느낌?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좀 터치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배터리라든가 이런 주요 메뉴가 나오고요. 요거는 딱 그 태블릿 PC와 거의 비슷한 그런 인터페이스네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인터넷도 접속을 할 수가 있죠.
2열은 블라인드까지 모두 전동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 반대쪽 편의 블라인드도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열에도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꽤 넓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저 B필러 쪽에 좀 길게 들어갔고요. 도어 트림이라든가 이 오버헤드 램프에도 그 테두리에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어요. 2열 도어 포켓의 구성은 오히려 1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기에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죠. 2열 치고는 도어 포켓의 용량도 꽤 큰 편이고요. 그리고 스키스로 커버는 안에서 여는데 이게 트렁크 쪽으로 여는 방식이에요. 트렁크는 개폐 모드 전동이고요. 여는 거는 키나 도어 트림의 버튼으로 열 수가 있는데 닫는 건 안 돼요. 트렁크 측면에는 이렇게 그물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밑에도 이렇게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지금처럼 시동이 걸렸을 때 그 배기음이 좀 크긴 하지만 보통 거의 600마력에 가까운 차 치고는 그 시동 걸 때 그 배기음도 좀 조용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공회전에서는 엔진 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둥둥둥 하고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 볼륨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배기음 역시 마찬가지고, 배기음은 사실 거의 잘 안 들린다고 봐야 되는데 창문을 열면은 그 뒤에서 들리는 배기음이 좀 들리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는 그 외부 소음의 차단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 배기음이 좀 달라지긴 하죠. 지금이 컴포트 플러스인데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배기음의 그 톤이 조금 높아져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상대적으로 그 송풍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긴 합니다. 진동은 거의 없고요. 요즘에 타본 그 가솔린 엔진 중에서 진동이 가장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운전대. 시트로는 아주 가늘게 있긴 한데 에어컨을 키든 안 키든 그 진동 억제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리터 트윈터보 8기통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컴포트 플러스로 다닐 경우에는 굳이 그런 고출력을 의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은 당연히 빠른 가속력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밟고 다닐 때는 일반 조용한 A8, 제가 지금 신형 A8은 못 타봤지만 뭐 구형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차는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긴 한데 의외로 이렇게 약간 좀 빨래판 구간에서는 이게 타이어 소리라기보다는 그 타이어 쪽 그 관련 그런 서스펜션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좀 의외로 크게 들립니다. 이 차가 액티브 서스펜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카메라로 앞쪽에 상황을 미리 스캔해서 댐핑을 조절하는 건데, 제가 아까 나올 때 과속방지턱 넘어보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과속방지턱 넘을 때 그 앞쪽에 서스펜션에서 좀 이렇게 소리가 나요.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부딪히는 소리? 이게 이제 다른 차에서는 좀 잘 듣기 힘든 소리인데 이게 이 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저 매널 이렇게 울퉁울퉁한 곳 지날 때 서스펜션이 충격을 잘 흡수를 하긴 하는데 뭔가 그 마운트에서 탁 치는 소리가 그 실내로 좀 크게 들어오긴 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 전체적인 방음이 좋다 보니까 저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우디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 차도 하체가 기본적으로 부들부들해요. 아까 시트 설명할 때 스포츠 시트인데 쿠션이 좀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시트와 서스펜션의 그 쿠션이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대부분 차들이. 그래서 이 차도 시트의 쿠션처럼 서스펜션의 기본 댐핑도 좀 부드럽고 스포츠 모드일 때, 다이내믹일 때도 좀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A7 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A7 같은 경우에 하체가 좀 부드러운데 이 차도 기본적으로 부드러워서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보편적인 승차감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21인치 휠에 315 시리즈 타이어잉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처럼 85km, 90km 정속 주행할 때 노면 소음이 꽤 적은 편이에요. 그 타이어 소리가 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뿐만 아니라 그 노면까지 그 전체적인 방음이 꽤 좋은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높은 차는 기업이 그 다운 스피딩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회전수가 한 1200rpm, 130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리죠. 물론 고속으로 달리면은
다른 부분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 전면 또는 요 썬루프 쪽에서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가 좀 더 크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보통 고출력 차 하면은 빠른 가속력이 장점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장점이고, 근데 일상 주행에서도 고출력 차는 운전에 스트레스가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비슷한 속도로 가속을 한다고 했을 때 출력이 나는 차는 가속 페달 좀 많이 밟아야 되는데, 이런 차는 살짝만 밟고 있어도 속도가 쑥 나가죠. 그러니까 좀 제한 속도를 넘지 않으려면은 좀 속도 계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보통 차 밟듯이 좀 이 정도 밟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이제 제한 속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속보다 체감이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오르막도 그렇고 내리막도 그렇고 차가 덩치에 안 맞게 되게 민첩하네요. 이 차가 5m가 훌쩍 넘는 그런 대형 세단이잖아요. 근데 뭐 주정차 할 때는 차의 부피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일상 운전이나 저런 코너에서 이 움직임을 보면은 차가 좀 되게 민첩해요. 이거보다 좀 작은 차 같죠. 그리고 컴포트에서는 댐핑이 부드럽잖아요. 근데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은 그 평소에 부드러운 댐핑에 비해서 그렇게 차가 많이 기울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방금처럼 ISG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재시동될 때 대부분의 가솔린 엔진이 그렇긴 하지만, 이 차는 가솔린 치고도 재시동될 때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승차감을 높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차는 조금 전에 내리막이나 오르막까지 보면은 좀 속도가 빨리 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ESC가 막 들어올 때 요즘 차로는 좀 보기 드물게 그 차체에 좀 진동이 있네요. 제원상 제로 100이 3.9초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3.9초면 거의 뭐 슈퍼카의 그런 영역이죠. 실제로 가속도 굉장히 빠르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5초 정도가 돼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카이엔 터보 쿠페, 그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로 200이. 그리고 이렇게 고출력 차는 속도가 높아져도 당연히 이제 속도가 줄잖아요. 속도가 높아지면. 근데 이렇게 가속력이 줄어드는 게 다른 차에 비하면은 훨씬 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200 넘어서의 가속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엔진 소리가 조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회전수가 넘으면은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커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 한 3000rpm 조금 넘어서부터 엔진 소리가 커지고, 거의 그 시점과 비슷하게 터보의 부스트가 이제 최대한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떠밀듯이 나간다, 또는 묵직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가속한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큰 차가 가속력이 빠르면은 굉장히 빨라도 좀 묵직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가 딱 그런 감각이에요. 그리고 다이내믹으로 바꿔서 가속을 해보면은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훨씬 커지죠. 근데 엔진 사운드는 그냥 일반 컴포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액티브 사운드는 약간 좀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이나 사륜까지 좀 더 스포티하게 바뀌는데, 가장 두드러진 거는 이 하체 같아요. 컴포트 플러스에서는 저속에서 특히 차가 좀 둥실둥실 뜬다, 그러면 그 정도로 좀 하체가 좀 부드럽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그거보다는 상하의 움직임이라든가 좌우 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내믹에서도 저는 이게 그래도 좀 부드러워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이내믹에서도 꽤 괜찮은 승차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차가 다른 차와 다르게 제가 오르막 내리막 코너 돌 때 안쪽으로 좀 붙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을 제가 웬만하면은 좀 지키면서 이렇게 도는데, 이 차는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좀 감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너 돌 때 가속 페달 쭉 밟아서 더 전개를 하면은 앞머리가 이게 좀 더 예민하게 안쪽으로 들어와요. 굳이 표현하면은 오버스티어인데, 그런 오버스티어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좀 더 차가 더 민첩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처럼 중간에서 풀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살짝 닿죠.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 시 이 안정감이 꽤 좋은 편이긴 한데 그 느낌이 조금 달라요. 확실히 그 4WS 있는 차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일정 속도 이상이 넘어가면 또는 고속에서는 뒷바퀴가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늘어나는 효과를 주는데, 보통 자동차에서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은 고속 안정성 또는 직진 안정성이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이 차가 그렇습니다. 이 차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굽은 길에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레일을 따라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쓰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굽은 길 달릴 때 요 길 따라서 이렇게 좀 앞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좀 그런 느낌까지 있어요. 그래서 고속 안정성이 좋긴 좋은데 통상적인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른 감각이죠. 그리고 컴포트와 스포츠에서는 킥다운 할 때 그 변속 충격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컴포트에서는 킥다운을 해도 그 변속 충격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킥다운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인위적인 세팅 같죠. 그 엉덩이 쪽으로 딱 이렇게 변속이 된다. 살짝 충격이 좀 있어요. 이 차는 코너에서 일정 수준 이상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이 스티어링이 안쪽으로 감기는 현상, 특히 다이내믹에서는 그게 좀 더 강해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놀랄 수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휙 감기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특히 다이내믹에서는 뒷바퀴 굴림 같은 그런 모션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륜이지만 그 다이내믹에서는 코너에서 좀 진짜 뒷바퀴 굴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제규어 시승하면서 뒷바퀴 굴림 중에서도 좀 더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코너에서 특히 오르막에서 이제 가속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엉덩이 쪽으로 그 무게가 실리면서 앞이 좀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런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 시승하면서 약간 의외인 게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꽤 잘 나오네요. 이 차 무게가 2.3톤이고 출력이 571마력이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정속 주행할 때 90에서 그 연비가 뭐 한 10 초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잘 나와요. 제가 항상 체크하는 구간에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이 트릭 컴퓨터로 대략 한 15에서 한 17km 사이, 어떨 때는 뭐 20km를 넘을 때도 있고요. 이게 그 가벼운 실린더 기능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속 110km에서도 대략 순간 연비가 14,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무게라든가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꽤 잘 나오는 편이죠. 시속 90가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정속 주행할 때의 연비는 생각보다는 꽤 잘 나온다 할 수 있고요. 그 체감 연비도 괜찮아요. 이 차 연료 탱크가 크긴 하지만 제가 오늘 하루만 주행한 거로 놓고 보면은 이 눈금이 딱 2개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가솔린의 571마력 생각을 하면은 체감 연비도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에도 차로 유지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쪽 깜빡이 끝에 있죠. 전체적으로 중앙을 좀 잘 지키는 편인데, 이게 뭐 다른 아우디나 폭스바겐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중앙을 딱 좀 잘 지키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그렇다고 또 차로 이탈 방지는 아니고요. 그 중간에서 좀 움직이는 편이죠. 방금처럼 차선이 흐릿한 곳에서는 그런 게 좀 더 심해지고요.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운전대 잡으라는 메시지가 좀 더 일찍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차선이 뚜렷한 곳에서는 비교적 직진해서 중앙을 좀 잘 지키는데, 이거 역시도 뭐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국산차와 비교하면은 중앙을 좀 잘 지키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뭐 직진이나 굽은 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면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풀립니다. S8은 그 베이스 모델이 A8의 장점에
퍼포먼스를 더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우디가 갖고 있는 그런 정숙성이라든가 승차감이 이 S8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그 고출력 엔진을 얹어서 가속력이라든가 운동 성능은 훨씬 낮죠. 반면에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그 전체적인 방음이 꽤 좋고, 특히 엔진 소리라든가 고회전을 사용할 때도 배기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특별한 소리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는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저는 딴 건 다 괜찮은데 이제 실내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실내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소재가 더 좋긴 하지만 그 아래급 아우디와 뭐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베이스 모델보다 하이그로시가 줄긴 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죠. 그리고 미세하지만 실내에서 좀 잡소리도 있고요. 지금처럼 좋은 노면을 지날 때는 괜찮지만 좀 안 좋은 노면에서는 이쪽에 도어 트림이라든가 그 2열에서 좀 이렇게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과속 방지턱 넘을 때 그 앞쪽에서 서스펜션 쪽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는 이 차만 그런지는 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S8을 타보니까 확실히 요즘에 독일차는 차 만들기가 달라졌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예전 같았으면은 S8 같은 차는 좀 더 마니아틱하고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S8도 좀 많이 팔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차를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예, 이로써 아우디 S8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